안녕하세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아파치 에어플로우 101을 맡게 된 에어플로우 한국사용자 모임 운영진 김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에 다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뉴셀렉트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의 기업 멘토로 강의를 다니고 각 회사와 대학교의 프로젝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메일과 링크드인, 연락처 넣어놨는데 이따 궁금하신 게 생기면 네트워킹 시간에 함께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원오너의 목적은 에어플로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에어플로우를 알 수 있게끔 만들자. 그리고 에어플로우를 아는 사람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게 만들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플로우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 에어플로우가 어떤 구조와 기능으로 이루어졌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오픈소스 미덕까지 만들어가면서 운영을 하는지, 그다음 기존 스케줄링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걸 에어플로우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와 그다음 이 에어플로우가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과정까지 짧게 같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에어플로우가 뭔지 함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워크플로우로 코드를 작성하고 스케줄링하고 모니터링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라는 이 한 줄로 딱 정리가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코드를 돌리다 보면은 매일 고정된 시간에 함께 스케줄링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엔지니어이니까 매일 오전 8시에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데이터가 들어오게끔 코드를 실행해 주어야 해요. 이걸 매일매일 오전 8시에 와가지고 출근을 해서 코드를 돌리면 좋겠지만 제가 연차를 쓰게 되거나 아프게 되거나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코드가 실행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코드가 매일 같은 시간에 돌아가게끔 스케줄링을 해주면 제가 없어도 이 코드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이 스케줄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웹 UI에 들어가서 코드가 언제 실행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들인 에어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플로우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서 수정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들어와서 코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GitHub가 지금 45만 4만 5천 명? 45K를 넘겼고 컨트리뷰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국내 각 대기업들이 함께 에어플로우를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 화면을 먼저 봐주려 하는데요. 에어플로우를 첫 실행을 하고 얘는 전 버전일 수 있지만 에어플로우를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발생을 합니다. 앞에 보면 위에 홈부터 태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데이터 에셋이 어디에 있는지, 브라우즈, 어드민 이런 식으로 옆에 탭이 있고 이 탭에 들어가서 태그를 보게 되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과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색깔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초록색이면 이 코드가 실행이 완성된 거, 테스트가 실행이 완료된 거, 빨간색이면 실패된 거, 분홍색이면 넘겨진 거, 스킵된 거 이렇게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 옆에 보시면 코드들이 적혀 있어요. 원래는 코드가 어떤 화면인지 봐야 되고 얘가 어떤 로그, 언제 실행이 됐는지도 뜯어봐야 되고 SH 접속해가지고 봐야 했는데 에어플로우 코드를 관리를 하게 되면 웹 UI 안에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전 실행과 이번 실행을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 에어플로우가 언제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얘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가지고 와서 보는데요. 에어플로우는 앞에 에어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2014년에 에어비앤비에서 내부 툴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안에서 우리 코드 스케줄링 좀 편하게 해보자. 로 시작했던 게 에어플로우. 그래서 이 에어플로우의 로고가 바람개비 모양인데요. 여러분 스티커가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이제 데이터 흐름을 좀 편하게 두자라는 목적으로 에어플로우 바람개비가 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 내부 워크플로우로 시작을 해서 2016년에 이거 생각보다 쓸만하다.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로 시작을 해서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부터 오픈소스로 시작을 했지만 좀 본격적으로 공개를 하게 된 게 2016년이라고 해요. 2016년부터 꾸준히 쓰고 발전을 하다가 2019년에 아파치에서도 이거를 전 세계 대규모 플랫폼으로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끔 만들자 하면서 아파치 탑 레벨 프로젝트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티로 공격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19년에서 25년까지 제가 중간에 넣지 않았는데
2020년에 얘가 2.0으로 이제 릴리즈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었어요. 2025년에는 그게 2.0, 2.1, 2.3 정도점 발전을 하다가 2025년에 에어플로우 3.0이 릴리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점점 많이 추가가 되면서 2025년에 릴리즈 된 거는 역대 최대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요. 앞뒤에 잠깐 설명드릴 엑지 익스큐터나 휴먼 인터뷰터 같은 기능들도 함께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026년 지금은 에어플로우가 3.2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에셋 파티셔닝이라든지 멀티팀 관리가 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 보시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3.0, 3.1, 3.2까지 올라오는데 한 반개월,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릴리즈가 업데이트되고 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ETL이라든지 요즘 많이 업되고 있는 AI 워크플로우라든지 더 이상 스케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연동 생태계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플로우가 어떤 기능으로 생겼냐라고 하면은 저는 6가지 핵심 컴포넌트로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6개가 메인은 스케줄러, 가운데 있는 스케줄러이지만 얘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웹서버예요. 그래서 우리 크롬에 들어가가지고 코드가 어디에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내에서 이 태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실행이 됐는지들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의 코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CD 열고, LS 열고 코드 언어들을 막 쳐가지고 실행을 했었다면 이 웹서버 내에서 버튼 클릭 하나만으로 스톱 트리거가 다시 하나 그런 처리가 가능한 게 웹서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스케줄러, 이 에어플로우의 핵심이죠. 에어플로우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스케줄러는 하나의 코드, 하나의 태그가 있으면 얘가 어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쪼개고 얘가 언제 실행을 할지, 언제 다음 실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 전 실행이 언제였는지를 판단을 해서 워커에게 이 태스크 진행해주세요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태그 안에서 이제 기능이 있는 태스크들이 언제 어떻게 실행을 할지를 익스큐터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뇌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 이거 언제 어떻게 실행하자라고 익스큐터가 결정을 하면 실제로 이 행동, 이 실행을 워커가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뇌와 팔다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익스큐터가 결정을 하고 워커가 이 태스크를 실제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태그런이 발생을 해요. 이 태그들이 언제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전 태그에서 어떤 게 생겼는지 이 프로 태그에서 어떤 게 생겼는지를 메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적재를 합니다. 이 PSQL 기반으로 적재를 하게 되고 모든 태그 상태가 여기에 적재가 되고 적재된 태그가 앞에 보이는 웹서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하나 빈틈이 있어요. 보시면 웹서버, 스케줄러, 익스큐터, 워커, 메타 데이터베이스 총 5개예요. 하나의 핵심 컴포넌트가 빠져 있는데요.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언급을 했던 태그입니다. 태그의 단어가 이 다이렉트, 리사이클링, 그래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라고 해요. 저도 얘가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컴퓨터 전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료구조나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료구조나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다이렉트가 뭐냐면 방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태그는 하나의 코드 파일을 의미를 하는데 하나의 코드 파일이 있어야 하는 규칙이 2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항상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이 되다가 거꾸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클릭이어서 순환 구조가 없습니다. 태그가 한 번 실행되면 1부터 10까지 쭉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부터 10까지 쭉 순환을 하게 됩니다. 순환을 하지 않게 됩니다. 쭉 흘러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릭이 들어가서 다이렉트, 사이클릭, 그래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여서 태그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 태그는 파이썬으로 코드를 치게 되는데 태그를 정의를 하게 되면 웹서버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태스크들이 연결돼서 한 줄로 흐르게 됩니다. 얘를 그래프 뷰에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커뮤니티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태그라는 단어 자체가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라는 어려운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용어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그래프 같은 이름으로 바꾸자라는 의견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에어플로우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이 태그라는 이름이 더 이상 스케줄링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산이나
대시도 로직을 가진다거나 데이터 코드의 버전 관리를 한다거나 더 이상 이제 스케줄만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게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태그라는 이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워크플로우 그래프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긴 대신 여러 논의가 거치는 끝에 결국은 이 태그로 표기하자라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에어플로우 자체에서 계속 쓰고 왔던 개념이기도 하고 이 에어플로우에서 이름을 바꿔버리면 호환성이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태그를 다 대문자로 써서 대문자 DAG로 썼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하나의 명사 고유명사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비대문자 AG 소문자로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문서를 좀 뜯어보시면 보셨겠지만 그 전까지 버전에서는 태그를 DAG 대문자로 썼었는데 에어플로우 3 공식 문서부터 보시면 DAG가 소문자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에서만 들을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여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단어들과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러 개발자분들께서 사용을 하시게 될 용어여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까부터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그 하나의 태그 파일 안에 실행이 가장 작은 단위를 태스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그 하나가 레시피북이라면 태스크는 재료를 씻는다, 재료를 손질한다, 재료를 굽는다, 먹는다 라고 하면 제 태스크가 이제 하나하나의 단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태스크 인스턴스는 얘가 진짜 실행이 되었을 때의 기록이에요.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면 월요일에도 요리를 할 수 있고 화요일에도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태스크 인스턴스는 제가 월요일에 요리했던 것에 재료를 씻는다라는 그 요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태그 넣어주는데요. 태그 파일을 한번 실행하고 나면 제가 월요일에도 요리를 하고 화요일에도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요리한 거를 월요일 태그럼, 화요일에 요리한 거를 화요일 태그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에어플로우를 처음 사용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 오퍼레이터인데요. 오퍼레이터는 쿠키 틀이라고 봐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이 태스크들이 재료를 씻는다, 재료를 굽는다 라고 하면 재료를 씻는 여러 요리들이 있으면 얘를 쿠키 틀처럼 찍어주는 역할입니다. 같은 하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계속 하트 모양의 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트 모양 틀 하나만 만들어 놓고 월요일에도 쓰고 화요일에도 쓸 수 있게끔 그런 오퍼레이터가 그런 템플릿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화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얘가 야간 버전도, 다크 버전도 되기 때문에 이제 다크 버전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에어플로우 공식 문서 안에 있는 스크린샷을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실행 파일 코드 하나들, 이 태그라고 부르고 그 태그들을 볼 수 있는 태그 뷰입니다. 태그 뷰에서 보시면 각 코드들이 한 글씩 있게 되고 옆에 요약되어서 보는데요. 스케줄러가 핵심이었으니까 스케줄이 다음 스케줄이 언제인지 그다음 최근 스케줄이 언제 있었는지가 화면에 보이게 되고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에 프론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한 태그마다 초록색 선, 파란색 선이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최근에 실행했던 태그들의 실행이 됐었는지 스킵됐는지 진행 중인지를 나타내주는 색깔들입니다. 다음 봐주시면 asset view예요. asset은 중간에 단어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셋이라는 이름이었다가 asset으로 변경된 이유는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asset 파티셔닝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asset이 더 이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스케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배경에서 데이터셋이라는 이름에서 asset으로 이름을 바꾸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sset 뷰를 보시게 되면 아까 그 실행했던 태그들이 어떤 구조로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글자가 살짝 깨졌는데 SF 프로듀스 1이라는 맨 왼쪽에 있는 거에서 그 다음 걸로 빠져나가는 것들 보시면 각 태스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은 태그에 한 태그 안에 어떻게 실행되어 있는지 태그 럼의 기록인데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아까 방향성을 가지고 태그가 흘러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지금 실행을 초록색과 빨간색 여러 번 실행을 했었는데요. 한 실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표시가 됩니다. 물 흐르는
흐르듯이 태스크들이 진행이 되고 물 흐르는 태스크가 진행이 되다가 중간 가운데 쪽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거 보시면 이 태스크가 실패했던 기록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었고 그 아래로 점점 내려가면서 이 테스트 하나가 실패를 해도 그 다음 테스트들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한 실행 테스트 단위를 분리해서 실행 단위를 가능하다라는 점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래프 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확인할 때 이 그래프를 가장 많이 보는데요. 이 태그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 확인할 때 이 그래프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써야 할까요?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모든 개발자들이 자기의 분야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오지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데이터 엔지니어 어때요? 오지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에어플로우는 써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오지마가 아니라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같은 시간에 코드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돌리기 조금 귀찮아지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 자동화 중에서 생각이 났던 게 크롬탭이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원격 스케줄러 붙인 크롬탭으로 코드를 실행을 시켜놓자,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놓자 하고 실행을 해봤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두 개의 코드를 돌려야 하면 A가 작업이 완료되어야 B가 실행이 되는데 A가 실패를 해버리면 B가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 단위로 보장이 불가능하고 실패를 해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작업 로그를 뜯어봐야지만 얘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실패를 하면 또 SH 들어가가지고 얘 어떤 게 실패를 했는지, 뭐 때문인지, 토큰 때문인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테일을 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큰 탭으로 예약을 해놓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관리, 모니터링, 실패 처리 모든 게 다 제 몫이 되어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진처럼 뭐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걸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기존 스케줄링이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7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가 에어플로우가 어떻게 얘를 수용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스케줄링, 의존성, 실패 경로, 모니터링, 버전 관리, 알림, 보안 이 7가지 문제를 저는 에어플로우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줄링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였고 얘가 에어플로우로 하게 되면서 주말에는 하지 않고 평일에만 운영을 한다.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격주로 진행을 한다. 이런 자유로운 스케줄링이 가능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그 태그들끼리의 의존성을 좀 가지게 만들어줘서 하나의 코드가 실행이 되어야 그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태그의 태스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한 버전으로 만들어놨던 건데요. 시작이라는 태스크 오퍼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 오퍼레이터가 시작이 되면 5가지의 화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틱톡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 가지고 와서 5개가 다 모두 성공이 되어야 엔드에서 성공 처리 알람이 오게끔 만들어 놓은 화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화면처럼 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하나가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들이 줄줄이 실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에어플로우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에어플로우 안에서 하나가 실패를 해도 그 다음 개를 스킵하고 그 다음 태스크를 가져갈 수 있게끔 태스크 단위로 격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토큰 때문에 실행이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토큰으로 데이터를 돌리면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3번 정도는 리트라이를 해봐라 라고 자동 제시도를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룰을 여러 가지 걸어볼 수 있었는데 얘를 다 성공을 했을 때 그 다음 태스크를 가져가 또는 이 5개 중에 하나만 성공했을 때 그 다음 태스크를 가져가 이런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색깔별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에어플로우 화면 안에서 이 코드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태그를 실행했던 태그러 화면인데요. 보면은 5개의 채널 중에서 3개는 성공을 했고 2개는 실패를 해서 2개가 분홍색으로 스킵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도 5개 중에 3개는 성공을 했으니 얘는 완료 처리를 해놓게끔 테스트를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지금 뒤에 엔드 오퍼레이터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게 크론 작으로 실행을 하면은 지금 어떤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회사의 규모, 데이터 팀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 사람들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토큰이나 API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에 돌리면 얘가 퍼져버려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대그들이 언제 어떤 시간에 실행을 하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은 로그가 보이는 화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로그를 다 기록을 해놓고 뜯어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 실행마다 분리해서 로그를 볼 수 있으니까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환율 데이터를 수집을 했던 에어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색깔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서는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빨간색을 주르륵 찍었다면 그 뒤에서부터는 이 태스크가 성공을 해서 대그들이 다음부터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되고 있는 실행 중 부분은 가장 끝에 있는 것처럼 현관 초록색으로 띄게 돼요. 아, 현관 초록색이 뜨면은 지금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구나. 각 대그들이 막 여러 개 이상, 3개 이상이 현관 초록이 뜨게 되면 이 시간에 너무 많은 코드가 실행이 되네. 시간을 좀 분배해줘야겠다라는 같은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그의 캘린더 뷰입니다. 여러 뷰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말부터 6월까지 코드를 돌리는데 하루에 1시간 24번 코드가 돌아가는 대그예요. 그 대그들이 매번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하루에 언제 어떻게 실패를 하는지 어떤 날에 실패가 많았는지 서버 앉아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태스크 듀레이션이라고 실행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픽입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가 6월 18일 10시부터 6월 19일 10시까지 1시간마다 돌려던 코드들이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뷰입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1가지 문제 중에 1부터 4까지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스케줄링을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 수 있었고 두 번째로 한 태스크와 그 다음 태스크 간의 연결 기반을 의존성을 가지게 할 것이냐 가지지 않게 할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었고 세 번째 테스크 단위로 5개 중에 3개만 성공을 해도 우리는 성공이야 라고 결정을 할 수 있었고 네 번째로 이런 여러 가지 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코드들도 나머지 문제들도 함께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대그 버전 관리인데요. 이제 혼자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에어플로우를 회사에 도입을 하고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에어플로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그 버전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깃에서 코드를 수정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의 코드를 수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태스크를 실행 중이고 1부터 10까지 태스크가 있으면 3까지 태스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업데이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대그는 1부터 3까지는 제 버전으로,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고 4부터 6단계, 10단계까지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에어플로우 3.0에서 대그 버전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그가 코드가 언제 적용되는지를 자동으로 추적을 하게 되고 버전 1, 2, 3를 부여를 하게 되면서 기존 태스크가 돌아가고 있다가 코드가 수정이 돼도 이전 최초에 실행을 했을 때 버전으로 이 대그는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버전으로 다음 태스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버전 간 코드도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에어플로우 3.0에 나오는 공식 문서 화면입니다. 대그에 가장 위에 보시면 대그 번들 컨피그 리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깃 레포 기준으로 대그가 버전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은 아까 같이 얘기했던 깃 버전 관리가 함께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봐주시면 실패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팀에서 이 대그를 사용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하나하나 제가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팀즈나 슬랙으로 이 알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를 받을 수 있어서 즉시 확인이 가능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팀즈의 알람이 없는 화면인데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석세스 콜백을 가지고 성공했을 때 알림을 보내줘서 이 대그가 언제 성공을 했는지 저는 한국 시간대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던 코드 중에 하나가 실패를 했던 화면이에요. 제가 어제자 8시 화면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코드가 왜 실패를 했나 보니까 API 에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들어가가지고 바꿔줬거든요. 어제 있었던 생생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하죠. 보안 관리 중에 이 연결 정보 중앙 관리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EMA 파일에다가 비밀번호를 넣고 사용을 하거나 GCP 시크릿 매니저, AWS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에어플로우에도 같은 비슷한 내용의 커넥션스 밸류어블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많지 않고 저희는 구글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개만 커넥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커넥션 타입도 설정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정의를 볼 수 있게끔 네모가 함께 가능한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째부터 7번째까지 버전 관리, 알림, 보안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고통을 받고 있었다가 에어플로우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멀리 지켜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에어플로우를 쓰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근데 조금 더 편해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을 쓰다가 3.0대로 좀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3.0대 버전이 업데이트 됐다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2.0대 버전이나 2.후반대 버전, 3점 초반대 버전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업데이트하면 뭐가 좋은가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2025년에 3.0대가 릴리즈 되었어요. 가장 큰 릴리즈가 되었고 그다음 2025년 4월 다음에 9월에 두 번째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26년 4월 두 달 전에 3.2가 릴리즈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릴리즈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밑에 제가 여러 가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기능만 소개하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엣지 익스큐터입니다. 요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도메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서버 하나, 저희 서버 하나, 클라우드 환경, 그래서 온프리미스랑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 DB는 한국에 있는데 스케줄은 미국에서 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한국 개발자가 들어가가지고 코드를 실행시켜주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엣지 익스큐터가 생기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케줄러랑 엣지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립된 환경에서 두고 스케줄만 여기서 실행을 하는 그런 환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은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않고 스케줄을 돌릴 수 있다 보니까 보안 경계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빼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VPN을 맨날 쓰고 끼고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VPN 없이도 스케줄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트북을 좀 많이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들 주목하시게 될 게 휴먼 인 더 루프라고 생각을 했어요. 휴먼 인 더 루프 내용을 조금 길게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AI나 사람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직접 에어플로우 UI 내에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AI가 생성을 한 게 있으면 슬랙으로 보내놓고 이거 성공할지 말지를 사람이 결정해서 포토 클릭을 한다거나 내용을 보내고 사람이 다시 재트리거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에어플로우 3.1에서 휴먼 인 더 루프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조금 간편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간편해졌는지도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4가지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템플릿들인데요. HITL 오퍼레이터, 어플루벌, 브랜치, 엔트리 각각의 이제 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맨 앞에 있는 태스크들 중에서 가장 위에 태스크를 봐주시면 웨이볼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옵션 1, 2, 3 중에 선택을 해주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AI나 보안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대그 태스크들 중에 어떤 걸 쓰면 좋을지를 여기서 이 Required Action이라는 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 클릭해서 태스크를 조정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에서 1, 2, 3 옵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다음 태스크로 넘어갔어요. 다음 태스크에서는 얘를 승인을 해줄 것인지 거절을 하게 될 것인지 어플루벌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을 해주거나 거절을 해주거나 옆에 있는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추스어 브랜치 투런이라는 태스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앞 태스크에서 승인을 해준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왔더니 그 뒤에 있는 가지치기된 3개의 태스크 중에 어떤 태스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돼서 하나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이 태스크가 계속 실행 중이냐 그건 아니에요. 얘가 실행되지 않으면 보라색인 것처럼 디퍼 상태로 넘어가서 얘가 실행되지 않고 그대로 기대를 대기 중인 상태
넘어가. 얘를 선택을 하면은 태스크가 실행이 되는, 최종적으로 대개가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되지 않은 태스크들은 스킵되고 선택된 1번 선택지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에 가지고 왔던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AI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직은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도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데드라인 언더도 이번 3.1 버전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살짝 스킵을 해보겠습니다. 셋 파티셔닝도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빅쿼리에다가 데이트 기반으로 파티셔닝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걔를 일정 주기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었는데 얘가 쿼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 SF 파티셔닝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파티션 기준으로 변경된 것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쿼리 비용이 조금 절감된다는 점, 그 다음에 코드 처리 속도가 좀 감소된다는 점, 그래서 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3.0에서 이런 에이싱크 파이썬 오퍼레이터나 멀티 디플로이먼트 같은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3점 때 가장 큰 변화는 한국어 UI가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제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요. 에어플로우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얘가 3.0대로 오면서 한국어가 지원이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좀 UI를 볼 수 있으니 좀 편해진 기능이어서 공유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예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기여를 했다는 점인데요. 이 에어플로우가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이 번역 자체를 한국인에게 맡기는 상황이었어요. 맡긴다기보다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에어플로우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한국 사용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요거는 요런 단어로 바꾸면 좋겠다. 대그는 대그로 바꾸지. 아니면 그냥 대그 영어로 그대로 놔둘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게 기여를 해봤는데요. 그 기여를 해봤던 그 커뮤니티 글은 저희 에어플로우 한국 사용자 모임 포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에어플로우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를 드렸고 에어플로우에는 어떤 기능과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우여곡절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스케줄링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얘가 에어플로우가 어떻게 해결해줬는지를 같이 함께 알아봤습니다. 에어플로우가 3.0대로 돌아오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도 같이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문서들이나 이런 관련된 용어들은 공식 문서에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버전업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노머의 튜토리얼 좀 많이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저희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한국 사용자 모임 포럼이나 이제 오픈 카톡방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많은 고수분들이 와가지고 답변을 달아주시곤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